오늘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전 세계 이 자유주의자,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떨리게 한, 이제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되셨습니다. 대처, 마가렛 대처. 알버츠죠. 그 부친 이름이 마가렛 알버츠. 부친 이름은 알프레드 알버츠였었죠. 대처는 물론 그 남편의 이름입니다. 남편의 성이죠. 몇 개 책이 있습니다. 이 대처와 관련된 어제 밤에, 어제 저녁에 늦게 돌아가시는데요. 우선 작년에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국내에서 이제 아주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죠. 원래 전기 종류고, 작년에 제가 3월 4일날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영화를 보고 3월 4일에 이제, 하나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근데 정규제 TV에. 근데 이제 1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위대한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자였고, 자유주의적 개혁을 현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실천해 옮겼던 사람이죠. 오히려 개혁의 어떤 명징한 그 개혁으로 보자면, 레이건보다도 오히려 사회구조개혁은 더 치열하게 했던,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한 수호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의 수호자, 정부개혁의 선구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비난, 사회주의적인 선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나 많아서 대처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불과한 그런 어떤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한 승리를 구가했던 시절에 그거 승리를 만들어내었던 여전사, 워리어다. 세계적인 어떤 이념전쟁의 어떤 워리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처에 관한 그 작년에 나왔던 그 영화는, 글쎄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이 치매 걸린 모습에 대한, 치매가 걸려가지고요. 대처 본인이 이제 뇌졸중도 오고, 뇌졸중이나 이게 중풍 이런 거죠. 치매도 오고.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죽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건 제 개인적인 기억도 그렇고, 이 대처 여사도 치매로 아주 이제 치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처 여사의 치매가 온 건 이제 계속 가방을 이제 싸고 풀고 저희 아버지도 밤새도록 가방을 싸고 하셨댔습니다. 이제 작고하시기 전에. 근데 이제 아마 비슷한 종류의 치매였던가 봐요. 대처 여사도 이제 가방을 밤새도록 싸고, 남편을 끊임없이, 남편이 벌써 돌아가신 지 11년, 12년 됐죠. 그 부군이. 근데 그 남편을 끊임없이 회고하는 이제 그런 아주 치매의 아주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이 와서 이제 보살피가는 그 영화였는데, 간단한 연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25년 영국 랭커셔의 그랜섬 아마 이렇게 되겠죠? 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친 알프레드 로버츠는 잡화점의 주인이었습니다. 원래 영국도 이제 길드적 전통이 있어서, 자기 부친이 태어났을 때 부친의 부친, 그러니까 대처의, 할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드에 속한, 말하자면 구두 수선공의 자기 부친도 이제 구두 수선공으로 살아가야 될, 처지였는데, 어떻든 이제 부친은 식료품점, 그로스리죠. 잡화점. 우리로 따지면 동네 슈퍼입니다. 동네 슈퍼에다가 조그만 철물점 이런 것을 더한 정도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로스리라고 하는 것은 잡화점입니다. 우리 잡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자본주의가 상징하는 소위 계산하는 인간, 자본주의가 상징하는
자립적인 중산층이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의 직업군이 말하자면 좌파즘 주인도 그 직업군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에 속합니다. 우리가 1920년대 이런 미국 옛날 그 영화들을 보면 왜 머리가 약간 벗겨진 그 중년의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손에 장갑을 끼고 열심히 좌파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안경을 끼고 이제 좌파점에 손님들이 띵동하고 이제 문을 열고 땡그랑하고 들어오면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고 물건을 안내해주고 물건을 팔고 몇 마디 대화를 해주고 이제 돈 계산을 해주고 이제 저녁에는 다 손님이 끊어주고 나면 이제 클로즈들하고 간판을 받고 달고 내려와서 계산을 하고 하는 그 부지런한 아빠의 모습, 가게 주인의 모습, 그게 사실 자본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근면금소하고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독립 자영업자가 사실은 자본주의 뿌리거든요. 자본주의가 상정하는 이제 기업하고 장사하는 인간, 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기업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상인 계급과 기업가 계급은 사실 뭐 하나입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 대처의 부친이 그 알프레드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그랜섬에서 식료품 가게를 점원으로부터 출발해서 꽤 이제 식료품점으로 돈을 벌었던가 봐요. 그 돈을 벌고 이제 3층짜리 식료품 가게를 주인이 되고 정치의 뜻을 두어서 이제 결국에는 그랜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인구 3만 명인가요? 하는 조그만 시의 시장이 되고, 그래서 그 부친이 어릴 때부터 대체를 늘 이제 그 조그만 시의 정치 모임에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대체가 또 가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거, 그 아버지 자신이 이제 소위 이론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체질적으로 근면금소 금박하게 살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해 가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존중하는 그런 체질적인 어떤 자유주의, 자유경제주의자였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체는 바로 그 부친으로부터의 정신을 물려받았고, 혈통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바로 그, 하이에크, 노예의 길을 쓴, 사회주의는 바로 노예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설파했던 그 하이에크로부터 정신적 자양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년에 영국 랭커셔 그랜섬에서 출생했고, 43년에 옥스포드를 입학했고, 화학을 전공했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50년, 그러니까 25세 때 처음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고요. 그 다음에는 51년에 사업가 데니스 대처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데니스 대처입니다. 그 남편 이름이. 54년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59년에 몇 년인가 34세가 되었을 때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61년에서 70년까지 뭐 주택부, 재무부, 에너지부 이런 데서 일을 했고, 교육부 장관, 교육과학부 장관을 역임했고, 75년에 보수당 대표가 되고, 76년에 영국 역사상, 영국이 총리가 아마 그 토니 블레어까지 해서 총리가 지금 58명째인가요?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 총리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에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 경선 패배 과정에서 바로 자신의 측근들이 배신을 하게 되죠. 자신의 측근들이 대처의 독재를 거부하는, 대처가 좀 독재다, 말을 잘 안 듣는다, 말하자면 이제 참모들의 말을, 그래서 자기 그 측근들의 이제 배신, 비밀 반란 투표를 함으로써 경선에서 패배하게 되고, 91년도에 정계 은퇴하게 되고, 상원 의원을 조금 지내다가 완전히 이제 은퇴하고 남작 자규를 받고 물러나서 노년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또 본인도 치매 고통을 받다가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대처에 관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렛 대처, 시장경제로 영국병을 치유하다라는 책이 있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고, 단국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동훈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박동훈 교수님은
아주 이 자본주의 정신의 본질을 꿰뚫고 계셔서 이 소위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에 대한 막스 웨버 이래로 천착해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과 자본주의 뭐 이런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요지의 책도 쓰시고 아주 그 박동원 교수의 그 주의 주장이나 가르침은 정통 그 자유주의의 어떤 뿌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박 교수님이 쓰신 그 대처리즘,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한 승리다. 구조개혁에 성공한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 이야기 해서 이제 대처리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가장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도대체 대처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한 것이 잘 되어 있고 오늘 제가 책 소개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처 얘기입니다만 또 한 건 소개 드릴 수 있는 책은 박지양 교수가 쓴 바로 이 대처 스타일. 아마 대처 스타일은 개정판을 하면서 이제 아마 약간 유행을 좀 탄 것 같은 책인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지만 모두가 존경했던 철의 여인. 사실, 대처를 사랑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다 그래요. 데니스 대처. 대처가 이제 워낙 구조개혁의 전도사고 자유시장 경제의 옹호자였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또 대처가 너무 일중독이었고 자기 주관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대처에게 우리 좀 타협합시다, 협상합시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바로 뭐 아주 호된 그 질책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대처라는 분이 너무도 강고했고 또 원칙주의자이고 했기 때문에 이 대처를 좋아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요. 그러나 누구나 대처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그 제목을 이제 붙였 서울대 박지양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는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브레이크, 앤드류 존이 쓰고 김태윤 씨가 번역한. 그 다음에 대처 리더십이라는 책이 이제 일본 사람이 쓰고 정인봉 씨가 번역한. 그 다음 구멍가게 둘째 딸 마가렛 대처, 둥지. 뭐 구멍가게라고 표현했네요. 뭐 동네 슈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동네 잡화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대처의 부친이 바로 그 동네 잡화점 주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경영이라는 이제 책이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김성욱 씨가 쓴 2003년에서 국가경영 스테이츠크래프트라고 대처의 저작물입니다. 직접 저작물. 또 오늘 그 얘기를 뭐 조금 드리면서 대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뭐 대처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박지양 교수의 책의 서문이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4월 영국의 광부노조 또는 탄광노조 뭐 이렇게 이제 탄광노조 이 얘기는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파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런던에서 박사학위 논문 자료 수집 중이었다. 당시 영국 좌파 지식인들의 지대한 영향하에 있던 나는 마가렛 대처 총리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작은 액수지만 탄광노조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고 1년의 파업 끝에 노조가 철저히 패배했을 때 분노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박지양 교수의 얘기입니다. 지금 박지양 교수가 대처 말하자면 평전을 썼는데 박지양 교수가 원래 이제 스스로 이제 사회주의자 좌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얘기를 쭉 쓰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박지양 교수가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터닝을 하신 분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시 84년에 그 유명한 대처가 탄광논부하고 1년 탄광의 노조하고 1년 동안 대립한 끝에 대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뭐 모든 뭐 철도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이 이제 전기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끊어지고 뭐 말도 못하는 이제 영국에 파업이 벌어지고 전 국가가 마비되는 사태를 대처가 1년이나 견뎌내면서 결국에는 탄광노조를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가 그때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느라고 있을 때, 자기도 마가렛 대처 총리를 격렬히 비난하고, 이 유학생 주제에, 탄광노제 후원금도 내고, 노동자 위패했을 때 분노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철이 난 후 생각하니 그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박 교수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 젊은 시절의 환상에 대한 되새김이기도 하다. 대처를 몹시 미워했던 내가 이제 대처가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는 책을 내게 된 것은 연륜이 주는 가르침 덕분이다. 젊은 시절에 믿었던 바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님을 깨닫는 것은 기쁨이다. 젊은 시절에 믿었던 바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솔직한 나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다. 제가 이 책 내용을 되게 스킵으로 봤습니다만은 이 박 교수가 쓴 이 서문을 오늘 자세히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솔직한 말이죠. 대처는 영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대처주의라는 이념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대처혁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변혁을 이끈 인물이다. 특이한 점은 그가 보수주의 혁명을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혁명가 하면 흔히 막스주의자를 연상하지만 대처는 그 반대편에서 혁명을 이끌었다. 대처의 혁명 덕분에 영국 사회의 작동 방식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물론 다양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는 대처 이후의 영국은 그 이전과 대단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대처는 그처럼 극적인 인물이었다. 어느 나라건 선거철이 되면 이 책이 다시 개정판이 나온 게 작년입니다. 우리나라 대처가 거론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말은 많이 하지만 대처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에 이 책이 작은 지침이 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관악에서 박지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 아웃사이더, 대처는 아웃사이더였거든요. 이 대처는 뭐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사, 철의 여인, 뭐 영원한 아웃사이더, 뭐 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영국의 남자는 대처밖에 없다. 영국에는 남자가 단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가렛 대처다. 이런 농담도 있고요. 대처는 이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웃사이더로 불리기도 했죠. 근데 대처 그 당시 영국 대처가 총리를 할 때도 심지어 나중에 이제 반대표를 많이 던지게 되는 부하들이 생기게 됩니다만은 말하자면 대처를 배반하는 부하들이 생깁니다. 그 강요들 중에서도. 근데 이 대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부하들, 강요들하고 토론을 하거나 국회에 가서 토론하는 거 보면 맹렬했거든요. 그 영국 국회라는 것은 여자가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나와서 이제 장관들하고 이제 강요, 총리하고 이제 1대1로 아주 그야말로 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논쟁이 안 되는 사람은 정치를 못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대처가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 가격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얘기를 하죠. 대처는 가정주부이기도 했으니까요. 단 한 번도 무려 11년 동안이나 총리를 지냈고 다우닝가 11번지에 있는 총리관제에서 남편하고 살았습니다만 하루에 19시간씩 일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나머지 5시간 동안 이제 잠을 잤다는 얘기인데 19시간 동안 일을 하는 중에서는 남편에게 밥 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그 총리 관저를 나올 때까지도 밥을 본인이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아침밥만 그랬겠지만 점심이나 저녁은 대개 이제 약속들이 이제 잡히게 되죠. 근데 남편 아침 식사를 본인이 직접 준비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값도 잘 알죠. 그런데
대처가 이제 예를 들어 식료품 가격이 얼마고 뭐 이렇게 가격 얘기가 나오면 그 심지어 대처의 부하들조차도 강요들조차도 대처를 수근거리면서 욕을 했다는 겁니다. 역시 동네 슈퍼집 딸이니까 물건 가격은 하나는 잘 아는군 이렇게 빈정거리고 그 말을 대처가 들었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동네 구멍가게집 딸이니까 물건 가격은 잘 아는군 이렇게 빈정거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부하들이. 정적도 아니고 부하들이. 그 얘기도 아마 여기 책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아웃사이더, 2부 철의 여인, 3부 스스로 역사를 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박동훈 교수님이 쓴 이 책은 대처리즘 자체 이제 요 박재환 교수가 쓴 책은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고 일화 뭐 이런 들이 이 박동훈 교수가 쓴 책은 아주 이 대처리즘 자체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돼,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부 대처리즘이라는 뭔가 마가릿 대처의 생애 2부 70년대 영국 경제와 대처 수상의 집권 후 첫 6개월간의 구조개혁 구상 70년대 영국 경제 구조개혁 3부 대처 수상의 구조개혁 내용 해서 구조개혁이 뭐다 경제 안정화 조치가 뭐다 그 다음 정부개혁이 뭐였다 노동시장 개혁이 뭐였다 민영화는 어떻게 했다 금융시장 개혁 그 다음 규제 완화와 철폐 그 다음에 기타 대처 구조개혁의 개혁과 사상 그 다음에 13장 대처리즘은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한 승리 제4부 그 다음 대처 수상의 구조개혁이 한국에 주는 교육 교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처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는 이 두 책 정도면은 제가 충분히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두 책 정도면 대처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다 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처에 대해서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